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예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2번째인 그 계지 거 작약탕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그 조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또 이것도 일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중경의 어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이 또 있어요. 중경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눈이 좀 떠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병의 하지 후에 자 문제죠. 왜 하했을까? 누차 말씀드렸죠. 그냥 하한 거예요. 이 조문은 태양병이기 때문에 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병증에 일단은 하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치료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의학이 바로 이 방법에서 오늘날 같은 후세에 정말로 상한론이라고 하는 중경서라고 하는 위대한 글을 임상 노트를 남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후 이렇게 후자를 쓰면은 나중에 보니까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병증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지 후에 맥촉.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맥부, 맥약, 맥북인 또는 맥삭과 다른 용어를 썼죠. 촉이 뭐예요? 촉박하다. 무언가 이게 이상하구나. 여기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죠. 이거는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경이 어떠한 맥이라든가 증상을 표현할 때 새로운 용어를 쓸 적마다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무엇인가를 암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흉이 많아더라. 가슴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흉만이라고 하지만 흉만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무엇 때문에 흉이 많은가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라 그러면은 이 현상을 도대체 맥이 촉하고 흉이 가득 찬 느낌을 야기한 그와 같은 원인은 무엇인가? 요 조그만 구절에서 우리는 세 번의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중경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계지거 작약, 계지탕에서 이렇게 작약을 뺀 것으로 처리했다. 자, 요 같은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조건에 만약에 그 사람이 추위를 느낀다. 왜 오한을 표현했을까? 이것도 미묘한 변화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떠한 그 병의 예후나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거를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자를 사용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지가 부자탕에서 발안했는데 수루부지 해가지고서 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지 미급하고 소변 분리하고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거기서 부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 오한이라고 하는
병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풍오한을 쓸 때에는 대부분 계지탕이나 마왕탕의 징후를 나타내지만 이와 같은 조건에 있어서는 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오한이라고 하는 병의 정황만 있지 실질적으로 부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병증이 여기는 기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짐을 보고 쓴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이런 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조짐을 보고 쓴 거지 확연히 드러난 증상을 가지고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와 같은 사람은 본래 망향의 증상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이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육경이 입안된 관점에서, 입안이 입경된 관점에서 이 글을 보면은 태양병 하지라고 하는 것은 역치죠. 역치를 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고의 수법, 고의들이 관행했던 치료 방식으로 이 글을 보면 이것은 일체의 병증의 질사, 이거는 설사를 시킨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빨리 사제를 쓰는 거, 무조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질을 병질로 하는 게 아니라 빠를 질질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한토화론 3편에서 얘기했던 질사론에서 얘기했듯이 옛날 고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바로 이게 질사법이죠. 태양병에 하지했다. 이게 바로 일단은 설사를 시킨다. 하지를 쓴다. 일체의 병증에 하하는 거는 그것은 오히려 정치다. 역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행에서 보면 올바른 치료법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고법의 관행이 아니라면은 태양병에 일단은 사하는 얘가 어찌 그렇게 중경서 조문에 많이 나오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결코 이것은 역치도 아니고 오치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와 같이 괴병이 일으키고 이것이 태양병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역치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글은 태양병 하지 이것은 구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도된 글이다. 뒤집어 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번병에 하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설사를 그러니까 하제를 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을 나중에 태양병이 이렇게 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일종의 이거는 제 관점이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글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도된 글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하지 후에 맥이 촉하다. 맥이 촉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맥이 활맥이라든가 활이라든가 긴 또는 부맥보다도 여기는 부자는 빠졌는데 부맥이나 활맥이나 긴맥보다도 뭐뭐보다 이런 소리죠. 비교급 이런 조사. 이거는 의문부사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써요. 이럴 때는 비교급으로 쓰는 거죠. 급박하다. 이것보다 급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증상론 3편에서 맥에 관해서 썼잖아요. 맥은 반드시 믿을 수는 없다. 반드시 전후의 정황을 보고서 맥을 판단해야지 급박한 맥을만 보고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급하게 열병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찬약을 쓴다든가 자음지를 쓴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봤을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누구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 급박한 맥이 촉한 것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개지가 작약탕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이 맥에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열병이다 해가지고 해열제를 막 쓴단 말이에요. 찬약을. 그러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어려운 거예요.
글로 해석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고방이 앞으로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거예요.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는 정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보는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을 못 느끼면은 그분은 아직도 이 실제 임상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글을 배운 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세뇌되었던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글이 들어오질 못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조문 중에는 무엇인가 이 촉박한 증상이 기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맥촉하고 흉만이란만 표현되어 있지. 오직 흉만만 보이잖아요. 어떤 현상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 맥상과 처방 약물의 구성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기릭동동이 제시한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꼭 기릭동동만 그랬다 볼 수가 없어요. 고방가들이 그렇게 했지만 기릭동동은 명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증상과 처방. 어떤 경우 증상은 있는데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증상을 고려해가지고 처방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약물은 있는데 증상이 없을 때는 그 증상의 방약에 의해서 증상을 보완한다든가. 이것이 바로 기릭동동이 제시한 중경서 독법이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방법론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이에요. 흉만자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흉만자, 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정수 또는 수기임을 알 수가 있다. 아니 뭐 흉만 어떻게 정수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느냐? 방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처방 약물을 보면은. 자, 요 같은 표현법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요 뭐뭐한 자의 뭐뭇을 안다. 뭐뭐한 자의 뭐뭇을 안다. 요 같은 표현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자, 소위 이유. 맥이 촉박한 이유. 왜 맥이 촉박했을까? 그것은 수기가 충했기 때문이다. 수기가 가슴을 압박했기 때문에. 또는 기지 상충흉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조문에서는. 이것 때문이다. 수기가 상충의 작용으로 심하게 했기 때문에 촉박한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진 조건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이에 수기가 충격하면은 흉만한 것은 하나의 그것도 증상이지만 그 이면에 중경이 쓰지 않은 이 이면에 수기가 충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해수, 약간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장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 소리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미식미식할 수가 있어요. 구토는 아니어도 무엇인가 이렇게 속이 이렇게 느끼한다든가 오심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영양소. 또는 심할 때 구토, 심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기립부연, 일어나가 어지러울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이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고찰할 수가 있으나, 자, 수기가 항상 있다 그래서 충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조문에 나중에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뒤에 가서 그 조문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수기가 그냥 정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심흉에 상충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촉맥이 일어나지 않고 심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맥이 촉했기 때문에
수기가 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맥이 침미한 경우도 있어요. 자, 맥이 불촉이라도 뭐뭐라도 흉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흉만한 경우가. 이때는 이 계지탕에서 작약을 빼고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이와 같은 걸 살펴야 된다. 자, 흉만이라고 하는 거는 자각적으로도 환자 스스로가 저 가슴이 요즘 답답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의사가 촉진, 압진 살짝 눌러서 눌러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눌러서 약간 아프다, 아플 수도 있지만은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미묘한 변화예요. 네. 뭐 가슴이 예를 들어서 불뚝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저 요즘에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묘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어서 조직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고 정서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미묘한 거죠. 자,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파란 줄 썼는데 요거는 중요한 글이고, 지금까지 상한론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중경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예. 저도 이거를 눈 뜨고 나서 정말 중경서는 잘 쓴 글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자, 중경이 증상을 기술할 때 병의 뿌리를 항상 위주하지만, 글을 쓸 때 병의 뿌리에 대해서 병세, 병기 이와 같은 관점 중요한 거죠. 병의 뿌리잖아요. 이와 같은 병근의, 여기는 생략돼, 병근의 증상을 위주하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미상불 언제나 항상 매번 이런 소리예요. 이 병근에 대한 병정도 갖췄다. 이게 바로 중경서의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자, 제가 증으론 1편에서 그런 말을 했죠. 중경이 증상이라는 거 썼을 때 어떠한 증상은 병근도 될 수도 있고 병정이 될 수도 있고 병세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증상이 된 이유는 바로 병의 원인 때문이다. 그러면 증상과 병의 원인은 어떠한 관계냐? 채용이에요. 채용론이에요. 이것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어떠한 아이템이에요. 바로 병근은 채고 병정은 용이에요. 이 병근의 현상이 병정이고 병정의 뿌리가 바로 병근이에요.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천 선생이 주요 역전서에서 채용 이론 이거 외워야 돼요. 예. 그리고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용 이론론 보문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또 현미무관 이것을 현상에 대한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드러난 거. 병정은 드러난 거거든요. 숨겨져 있는 거. 드러난 것과 숨겨져 있는 것에는 어떠한 간격이 없다. 이 두 개의 것을 중경서는 이것을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채만 얘기를 한 거 아니고 채와 용을 동시에 글에다가 표현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눈 뜨셔야 돼요. 병근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병세일 수도 있고 병기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나타나는 어떠한 정황을 반드시 거의 기술을 해요. 항상. 그런데 이 조문에서는 흉만만 보이고, 흉만이 뭐예요? 병근이죠. 일종의. 예. 흉만만 보이고 흉만에 내재된 수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충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요. 기술하지 않은 거예요. 이에 우리는 이 조문이 미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경서의 기본적인 필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초 흉만자의 계지거 자객탕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경은 그럼 왜 병근을 위주로 하면서 병근만 알면 되지 않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병근의 현상인 병정에 관한 증상, 오심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지러움이라든가 이와 같은 거를 기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먼저 의심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채용 이론, 현미무관에 관해서도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충의 원인은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수음, 중경서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다른 원인도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수기, 담음, 열루도 나타나요. 어혈루도 나타나요. 대변의 어떠한 분리로 나타나요. 요 가지예요. 수와 담은 크게 보면 수죠. 그래서 기혈수 나오지만은 대변도 거기 들어가서 크게 보면 네 개의 요인에 의해서 상충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이게 중경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 수분일 때는 복용을 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담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분이라든가 혈분, 조시할 때도 열분일 때는 황년이라든가 황금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 혈분일 때 대왕이나 시분일 대왕망초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지만이 상충을 치료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중경은 바로 다 가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에는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이렇게 계지탕에서 이렇게 쓸 때는 계지탕이라고 하는 주약에서 작약을 뺀다. 이럴 때는 이것은 가감방이에요. 가감방 일종의 계지탕이 정방, 이건 가감방, 또 변방이 있어요. 이해로 제가 계지가 계지가학 또는 계지거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계지 부자탕이라든가 계지 감초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종의 약간 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조문은 흡사 실질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 이거의 흉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반하사심탕의 심화비편이라든가 소시오탕의 흉역고만이라든가 황년탕의 열의중이라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영계출감탕 같은 경우도 협화만이라든가 또는 동계 이와 같은 것이 다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맥촉 흉만만 가지고서 계지탕으로서 위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소리죠. 항상 그래서 어떤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황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화비편도 이것만 가지고도 대시오탕에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승기탕에도 있고 함용탕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순한 이게 일종의 병근이잖아요. 요 병근을 통해서 이거로 나타난 어떠한 병정에 관한 증상을 확인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이 심화비편은 반하사심탕증이구나, 계지거 작약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을 보는 거예요. 병정을 통해 가지고서 왜냐하면은 이 나름대로 그 병독이 다르기 때문에 병인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병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병정을 통해서 이 병독을 짐작하는 거예요. 심화비편에 반하사심탕 쓰나요? 이것은 하나의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현상에는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인이 다르다. 거기에 따라서 중경은 적재적소에게 처방을 썼다. 자, 계지탕에서 작약을 가하기 때문에 앞서서 작약에 제가 간단 설명했잖아요. 작약은 뭐야? 결실.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는 거랬잖아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 구련되어 있는 걸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수시키거나 땀을 내거나 또는 이 소변을 저거 한다든가 이럴 때 거담시킬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쓸 수는 있지만 적게 쓴다든가. 이에 여기서 계지를 뺀 걸 보니까 아직은 복직근이 구련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만약에 복직근이 구련이 심하면서 수기상승하면 계지를 쓸 수가 있죠. 미급 구련이 심하지 않은 상태, 아직 복직근이 구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기가 상충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오한의 어떤 그 정황이 나타났을 때 부자를 쓰니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장차 망양의 조짐임을 이 오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지나 부자를 쓴 게 아니라 바로 부자를 쓴 거예요. 자, 이거는 앞으로 이 사람은 망양으로 빠지는 거다라고 미리 살짝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요런 거를 그래서 장본이라 그래, 장본. 어떠한 실마리를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어떤 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탁 부딪히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전에 미리 탁 이렇게 슬쩍 그 조짐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지가 골랭하고 이 사람이 흉중범민의 장차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흉만칭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와 같이로 빠질 개연성이 있다. 장차 이른다. 이와 같은 증상이, 또는 이 오한 속에 이미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범민하다. 그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이 병증이 극한 상황에서는 건강, 부자탕을 주지하니. 여기다가 감초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사약탕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처방도 많이 써요. 자, 실제 임상에서 그 사람이 이 번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만하고 다른 거거든요. 불화변 있잖아요. 열성을 뜻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두려워요. 부자와 감초를, 건강을 쓸 수가 있느냐, 과연. 당연히 흉중 범민하면 황년을 쓰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른바 중경의 치료법이죠. 증상에 따라서 그 당위적인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약을 쓴다.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오한에는 병이 흘러가고 처방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중간에 녹화가 중단되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런 대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글을 볼 때 병서의 관점에서 보면 병증의 예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예후예요, 예후. 어떠한 약을 쓰고 나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흐름 속에서 보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병이 심화됐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